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박효근의 네, 박효근의 땅땅교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원형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. 정말 이 날것의 땅에 사서 거기에 개발을 해서 좀 차익을 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, 사실 근데 이 원형지를 잘 살려면 알아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. 어떤 거를 먼저 보면 좋을까요? 일단은 서류를 보는 법을 좀 아셔야 되고요. 서류요? 어떤 네. 서류요? 토지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네. 그 토지 뒤에 있는 서류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요. 특히 공부 서류라 그래가지고 네. 그 뭐 토지 이용계 확인원이라는 게 있어요. 땅에 대한 그 정체성을 부여하는 네. 땅에 대한 신분을 그 성능을 표현하는 토지 이용계 확인원이라는 서류가 있고요. 약간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? 그거보다도 그 땅이 갖고 있는 능력치, 달란트를 네. 표시해주는 서류예요. 오. 그러니까 용도, 어떤 걸 질 수 있고 어떤 걸 못 지고 어떤 거를 얼마만큼 질 수 있고 못 지게 되는 거에 대한 거를 그거를 다 조절해주는 하나의 서류예요, 이게. 예. 그리고 이제 토지 대장이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지적도라는 게 있고요. 네.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필수사항이고요. 저는 사실 토지는 잘 모르는데 이 등기부등본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, 아파트나 뭐 건물 같은 거 등기부등본 한번 떼봐라 이런 경험이 굉장히 있거든요. 사실 이건 여담인데, 제가 아는 언니가 찝쩍거리는 남자가 나 여기 건물 있다, 네. 그리고 뭐 나 여기 아파트 산다, 뭐 네. 여기 한남동에 어디 되게 비싼 아파트 산다 이랬는데 등기부등본을 막상 떼보니까 뭐 대출이 90%. 주인도 지가 아니고. 네. 그런 애들이요. 네. 클럽 가면 많아요. 슈퍼카 끌고 대출 이빨 받아가지고. 그런데 그 등기부등본이 이제 땅에도 있는 거죠. 그럼요. 오. 등기부등본이라는 거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서류고요. 등기부등본을 등하시하는 순간 엄청난 폭탄과 재앙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. 엄청난 폭탄과 재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데, 그 폭탄과 재앙이 뭔가요?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띄워왔는데요. 네. 뭐 평수부터 뭐 권리관계, 각종 권리관계, 그리고 뭐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받은 상속권자가 누구누구인지 이 등기부등본에는 그런 거 저런 거 땅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많이 기재가 돼 있어요. 근데 이 등기부등본을 등하시하는 순간에 이걸 다 등하시하는 거예요, 다. 엄연히 다 여기다 그 부채가 얼마나 기록돼 있는데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사버리면은 시세보다 비싼 부채가 있는 걸 그냥 인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매 들어간 것도 모르고선 또 살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을 등하시하면 엄청난 재앙이 나중에 오게 돼요. 박효근의 땅땅교실! 아니 근데 이 등기부등본이 사실 뭐 토지마다 다르고 건물마다 다르고 정말 다 제각각이잖아요. 어떻게 이걸로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? 등기부등본만 보고선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구분한다는 표현은 안 맞고요. 네. 다만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그 소유주 매도인의 심리를 엿볼 수는 있어요. 심리요? 네, 매도 심리를 엿볼 수 있다는 뜻이고요. 네. 그분이 이 물건을 파는 이유, 오.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급한지, 빨리 팔아야 되는지, 정말 이게 급매로 파는 건지 아닌지를 그 등기부등본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. 사실 저희 뭐 당근마켓에서도 거래를 할 때 뭔가 이 사람이 좀 빨리 팔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약간 나는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거나, 아니면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심리를 이 등기부등본 안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건가요? 네, 어느 정도는 70~80%는 윤곽이 나옵니다. 어떻게 파악을 하면 좋을까요? 대표적인 거 한 샘플링 3가지 정도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. 네. 그걸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. 네. 3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저 물건이 급매라고 하는데, 급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 소유주가 매도인이 정말 돈이 필요해서 급해서 급매를 내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당연히 그 부동산 물건은 어느 정도 대출은 나올 수 있는 물건일 테고,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은 웬만하면 대출이 나오잖아요. 네.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는 차이는 있지만은 토지는 대출이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. 근데 대출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이 물건을 급하게 판다고 판단이 되는 거는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분명히 빚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 채무라는 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채무는 1금융권 채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1금융권 은행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, 적어도 2금융권, 농협이라던가 수협이라던가 축협이라던가 새마을금고, 그런 것이 이제 2금융권이고요. 3금융권보다 좀 더 이제 3.5금융권을 표현하나 사채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대부업 등록을 한 사채도 있을 테고, 아니면은
그냥 불법적인 사채도 있을 테고요. 아, 그런 사채까지 갔을 때는 그 물건은 당연히 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. 아, 그런 그 사채까지도 이자가 장난이 아닐 테니까. 그런 사채까지도 다 표시가 돼 있는 거죠? 그럼요. 오. 등기부등본에는 그 내가 말한 지금 모든 게 다 표현이 돼 있어요. 1부터 5금융권까지 다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? 그럼요. 오. 그 물건을 대상으로 담보를 맡겨 돈을 불릴 경우에는 네. 그 등기부등본에는 지금 내가 말씀드린 사채라던가 또 이 소유주가 세금 밀렸으면 또 국세가 또 압류가 들어오고요. 그래서 세금 밀린 거, 네. 사채가 있나 없나, 또 이상금융권 밀린 이자가 없나 있나, 등기부등본을 띄면 이 사람의 부채는 적나라하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리고 그 물건에 있는 부채뿐만이 아니고 또 외곽에 있는 우발 채권, 우발 부채도 그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. 등기부등본을 보면요. 그럼 이게 첫 번째 예시로 가져오신 그 등기부 등본이에요. 보니까 진짜 뭐가 너무 많아요. 여기 뒤에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, 사실. 근데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사실 굉장히 아프거든요. 뭐 가압류, 압류, 뭐 캐피탈, 신용보증재단, 뭐 와, 채권자 이런 단어들이 오 채권 최고의 뭐 굉장히 많아요. 좀 많이 심리적으로 이런 거는 좀 있으면 이제 경매가 들어가겠죠. 아, 네. 이 실소유자분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조금 많이 압박이 힘드실 것 심하죠. 같아요. 예. 네. 근데 그 압박을 이용해서 네. 절충을 봐야죠. 아, 네. 좀 약간 이 소유자분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압박 심리를 이용해서 내가 토지를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네. 있다 이런 전략이신 거죠? 그렇죠. 오. 사람의 심리는 역지사지하면 뻔한 거예요. 네. 네, 당연하죠. 땅땅. 두 번째는 가족 중에 부모님이 만약 돌아가실 경우에는 이제 상속제도에 의해서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. 그 상속받은 상속인이 너무 많은 형태의 그런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소유권자들이 하나하나 갖고 있는 게 완전한 그 부동산의 온전한 소유권이 아니고요. 네. 지분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. 지분 소유권. 그러니까 제가 이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요. 일단은 모두 다 박 씨예요. 저희 지금 형제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분이 육형제시네요. 그렇죠. 육형제에 이제 조 씨 한 명은 이제 그 마나님이 되겠죠. 부인 되시겠죠. 예. 부인으로 되시고 네. 이제 근데 여기 이렇게 최종 지분도 써져 있네요. 이게 땅이 15분의 2 이렇게 써져 있는데 15분의 3. 그래도 이 사모님이 굉장히 배우자가 좀 더 갖고 되어 있잖아요. 지분은 가장 많으시네요. 그렇죠. 15분의 3으로. 네, 근데 사실 이게 땅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무슨 땅 따먹기도 아니고 뭐 땅을 뭐 한 평, 두 평만 가질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건 나누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지분이라는 거는 네. 갖고 있어봤자 시중은행에서 대출도 안 받아주고요. 대출이 안 되나요? 네, 대출이 안 된다고 아, 보시면 돼요. 네. 지분은 이게 온전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은 대출도 거의 불가하고요. 네. 그리고 재산권 행사도 안 됩니다. 지분 형태는. 오.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내가 집을 짓고 싶다. 네. 또는 공장을 짓고 싶다.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물론 다른 법령도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은 원칙적으로 이 상속인들, 이 지분권자들의 동의서가 다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. 이 모든 그 지분권자들의 동의서가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? 지분권자의 합의나 동의서가 없으면은 네. 그 땅 위에 건물 짓는 거는 가능성이 1도 없죠. 근데 이렇게 육형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모든 분들의 동의를 사실 얻기는 힘들 것 같아요. 여기 보니까 뭐 경기도 화성, 경기도 수원, 뭐 횡성, 충청도 뭐 이곳 저곳 각지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. 뭐 친척분들 보니까 그렇게 사실 이렇게 친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조금 오긴 하거든요. 뭐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어느 집은 돈이 필요하고 어느 집은 돈이 필요 없고 어느 집은 급전이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? 예를 들어서 네. 그러면은 형제들끼리 나는 이 땅을 빨리 처분하고 싶다. 오. 난 지분이라 재산권 행사가 안 되니까 빨리 당신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다. 처분해서 각자 지분대로 돈을 나눠갖자. 이렇게 해서 이제는 동생이 큰형한테 대들 테고 예를 들어서 큰형은 또 기다리자. 본인은 또 돈이 아쉬운 게 없으니까 네. 기다리자 또 이럴 테고 또 어떤 동생은 또 여기다 건물 짓기 위해서 건물을 져서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자는 동생도 있을 테고 그렇죠. 각자 집마다 의견이 틀리는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맞아요. 또 각자 집마다 자식들도 있고 뭐 부인도 있고, 그쵸. 뭐 듣는 얘기가 그렇죠. 많을 거 아니에요. 뭐 그쵸.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간다고. 맞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집집마다 형제들마다 상속인들마다 충돌하는 게 많은 게 거의 대다수라서 그 룸을 이용해서 네.
거기서 뭐 가장 장자라던가 네.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오. 이 부동산 자체를 우리가 쇼부를 쳐서 오.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좀 많이 열려 있긴 하죠. 아, 쇼부요? 네. 박효근의 딴딴교실! 근데 요건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님이란 분이 벌써 31년생이면 네. 거의. 요령시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제일 맏형인 그 큰아들이 네. 아무래도 힘이 좀 있겠죠. 네, 그렇죠. 네,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장자인 큰아들을 만나서 네. 쇼부를 치는 게 어. 적합하겠죠. 아, 그럼 네. 직접 이렇게 가셔서 쇼부를 치시는 건가요? 누가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제가 직접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어. 해가지고 가장 그래도 요 서류상 힘 있어 보이는 양반을 만나서 아. 이 부동산 물건 자체를 쇼부를 치는 게 네. 그리고 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형제들을 설득시키는 게 제일 길이 빠를 테고 네. 이분들도 뭐 팔고 싶어서 서로 충돌하고 있을 테니까 다 의견들이 안 맞아서 제각각이니까 그 충돌에 의한 그 룸을 이용해서 내가 깎아야죠. 아, 네. 이 가족 내에서 의견을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땅쌤이 직접 가셔서 그 의견을 한 대로 모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이거는 이제 형제들을 다 건들면 안 되고요. 네. 거기서 가장 심 있는 사람 한 사람만 그냥 그 사람만 초질간 밀어붙여야지. 네. 이게 자꾸 여러 사람을 건들게 되면은 잘못하면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을 포섭해서 네. 전체 사람을 다 다운시키는 효과를 누려야지 여러 사람을 건들 필요는 없어요. 오. 가장 심 있는 사람 한 사람만 건들면 돼요. 오. 아, 피디님이 쇼부라고 하지 말고 설득이라고 하라고 하네요. 네, 아, 죄송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세 번째 등기부 등본도 한번 볼게요. 세 번째는 어떤 거죠? 세 번째는 가끔 부동산 사다 보면은 땅을 사다 보면은 네. 소유주분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아, 그쵸.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거나 뭐 호주로 이민을 가셨거나. 또는 그 선대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또 상속이 발효가 돼가지고 물려받을 수도 있고. 그러니까요. 예, 그러니까 부모님 거를 받은 자식이 미국에 가 있거나 외국에 갈 수도 있고. 지금 매도인 현 소유주가 네. 외국에 있는 경우가 그 설득, 쇼부 설득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. 예. 이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요. 이분들은 다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신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87년도에 그 김땡땡이란 분이 그 2001년도 4월 16일 날 사망 신고가 된 거예요. 아, 돌아가셔가지고 네. 2002년도 1월 7일 날 상속권이 발효가 돼서 그 여기 자제분들 앞으로 상속이 접수가 된 거예요. 상속 등기가. 네. 예, 그래서 1월 7일 날 2000년 1월 7일 날 상속권이 발효가 돼서 이 당시에 상속 받을 때부터 이 자제분들은 전부 외국에 있었어요. 아, 여기 보시면은 2002년도 1월 7일 날 상속 받을 때부터 네. 전부 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다 나가서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면 예,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많을 것 같진 않아요. 그렇죠. 네. 이분들이 고작 해봐야 77년도, 78년도 네.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 10대 되겠죠? 네. 그때부터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네. 전혀 이 동네에 대한 토지 시장에 대한 메커니즘을 모르겠죠, 아무래도. 아, 맞아요. 네. 뭐 요즘에 뭐 부동산 개발 이런 것도 들어보면 뭐 양재동에 뭐 도로 지화한다고 해서 그 양재동 땅값이 오르고 뭐 저는 그쪽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슈들만 알고 있지 그 부분에서는 딱히 그렇게 공부를 막 많이 하고 싶다거나 뭔가 호재가 있어도 와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겠죠? 화장실에 뭐가 있든지 말든지 사실 자기는 뉴질랜드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겠어요. 그리고 특히 이렇게 그 형제들이 나눠 갖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지분 형태이기 때문에 재산권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많이 없을 거는 거의 분명하고요. 네. 왜냐면,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? 뉴질랜드 비행기표를 사야 되나요? 그 이분들의 아는 그 지인들의 인맥을 통해서 아. 이 부동산 토지를 싸게 살 수 있는 경우의 수 높죠, 아무래도요. 오. 네. 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부채까지 있다 그러면은 네. 더 싸기가 쉬울 테고요. 오.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형제들끼리 상속받은 경우는 각자 의견이 너무 강하게 대립되면은 네. 그거를 이용해서 더 싸게 깎을 수도 있어요. 박효근의 딴딴교실! 정말 뭐 땅을 사면은 그냥 거래를 하고 뭐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뽑아서 보니까 그 토지주들의 그런 심리까지 파악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좋은 땅을 살 수 있을지 굉장히 좋은 정말 꿀팁이고 정말 알짜배기 꿀팁인 것 같아요 오늘. 제가 땅 사업하는 거를 진짜 많이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땅 사업하는 거를 많이 하고
그걸로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공부가 되는 거 이런 게 정도에. 네. 왜냐면 이런 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이면은 이런 게 확률적으로 다 거의 다 맞거든요. 네. 네, 저희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눌러주세요.